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 어제 일도 아닙니다. 어느 고을에 나이 들어도 여전히 딸로 사는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그 집 문 앞까지는 잘 갔습니다. 기와가 반쯤 내려앉은 그 집, 대문에 매달린 녹슨 고리까지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왔다가 그냥 간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식된 돌이 못하는 딸처럼 보였을 겁니다. 허나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아는 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어미가 살고 있었고 그 어미는 여인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날은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어미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들이 여인의 발을 잡아 끌었지만 동시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여러 번, 결국 여인은 또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꼭 들어가야지.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딸이 참 야속하다. 어미가 저렇게 늙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니. 여인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하다고 가까이 가면 숨이 막힌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미는 늘 말이 거칠었습니다. 특히 그 여인에게만 더 그랬지요. 여자가 그 정도 일로 울면 쓰나. 네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다. 너는 독해져야 산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여인의 속은 잘게 부서졌습니다. 오라비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고 남의 자식에게는 오히려 웃으며 하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인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러셨을까? 어미는 딸이 상을 받아오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밥도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말썽도 안 부리는데 왜 칭찬 한마디 없는지 여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자 어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어디 있나? 내가 딸이라서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라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여인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내 머리를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오늘은 어머니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어미는 늘 딸의 옷에 흙이 묻었다고, 머리가 흐트러졌다고, 밥을 천천히 먹는다고 야단쳤습니다. 여인은 자라면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하면 혼날까봐, 웃으면 또 뭐라고 할까봐 늘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자란 여인은 어느새 말수가 적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인은 남의 집 어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었고 또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른 대접을 받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정 문만 들어서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등어리는 다시 굽고 말투는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부엌 한켠에 서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냐? 그 한마디에 울컥했다가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며 또 후회했습니다. 여인의 자식들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댁 가는 거 안 좋아하세요? 여인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빠서 그래. 하지만 자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 다녀오면 며칠은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면 자식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낯설면서도 두려웠으니까요. 여인은 자식들 앞에서 늘 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겼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을 다녀온 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만큼은 여인도 무너졌습니다. 밤이 되면 여인은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친정에만 가면 이렇게 작아질까? 나는 왜 어머니 앞에서만 이렇게 숨이 막힐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여인은 깜짝 놀라 딸을 보았습니다. 아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댁 갈 때마다 얼굴이 굳어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안다는 것을, 그 어린 눈도 엄마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멀면 그리워지고 가까우면 더 아픈 법입니다. 여인은 어미와의 거리가 딱 그랬습니다. 너무 멀면 보고 싶고 너무 가까이 가면 예전 상처가 다시 쑤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집 앞에서 머뭇거리다 돌아섰습니다. 어미는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면 다 알고도 모른 채 했을까요? 그건 끝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얘길 자주 하시더라. 잘 지내나 아프진 않나 걱정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럼 왜 내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셨을까? 왜 나한테만 그렇게 차갑고 딱딱하셨을까? 여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딸인데 정작 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딸이 되는 이 이상한 관계를 말입니다. 여인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어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 쓰고 나서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무섭습니다. 어머니 앞에만 서면 다시 10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어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편지는 찢어졌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인은 또 한 번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날씨가 추우니 몸조리 잘하세요. 이렇게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데 쓸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마저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뭐라고 할까봐, 또 면박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또 혼자 사귀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여인과 어미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웃들은 몰랐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이 여인에게는 천리길만큼이나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의 가슴 속에는 평생 꺼내지 못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어요? 이 말은 늘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면 어미가 다칠까 봐서도 아니고 내가 더 상처 입을까 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세월이 전부 부정당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여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어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러자 어미는 한참을 말없이 여인을 보다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걱정돼서 그랬다.
꿈에서 깬 여인은 베개가 축축하게 젖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인은 더 자주 그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문턱은 여전히 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장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나는 장모님 앞에만 서면 숨이 막힌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까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이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예민한 거라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혼자 견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혼자 사귀며 살았습니다. 가끔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오라비처럼 어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곧 후회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가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인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딸이고 딸로 살았고 딸로 늙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거울 속 여인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미를 닮아가는 그 얼굴을 보며 여인은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급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그 집 골목이 왜 그리 길던지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말입니다. 여인은 신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신발 주인이 다시 일어나 저 신발을 신고 마당을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넘지 못했던 그 문턱을 이렇게 급하게 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에는 어미가 누워 있었고 오라비와 올케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들어서자 오라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여인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았던 어미가 쓰러져서야 내 이름을 불렀다니 말입니다. 여인은 어미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미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평생 어미의 손을 먼저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습니다. 어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만 껌뻑거리며 여인을 바라봤지요.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미는 평생 말 대신 손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로는 모질게 굴었지만 손은 늘 먼저 움직였고 딸이 다칠까 밤잠을 설쳤다는 것을 여인은 기억했습니다. 겨울마다 어미가 몰래 넣어두던 솜옷을, 시집가는 날 몰래 손에 쥐어주던 은비녀를, 아이 낳고 몸조리할 때 새벽같이 끓여주던 미역국을, 그 모든 것이 말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인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만 독했던 말들은 세상에 맞서 버티라는 어미 나름의 서툰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인은 어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여인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여인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미안. 하다. 어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미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모녀는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손을 놓고 나오는 길에 여인은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였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그날 이후로 여인은 그 집 문 앞에서 더는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밥을 짓고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닦습니다. 딸은 말이 없어도 어미는 다 아는 법이니까요. 이제 여인은 압니다. 어미도 딸이었고 그 어미도 또 딸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어진 딸들의 마음이 모두 같았다는 것을, 말은 거칠어도 손은 따뜻했고 표정은 차가워도 마음은 뜨거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집 이야기 같지만 실은 많은 딸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되는 말, 이해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마음. 혹 오늘도 친정문 앞에서 잠시 서성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어미입니다. 서툴게 사랑하고 서툴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혹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 한켠을 살짝 건드렸다면,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잠시 멈춰 이 자리에 표시 하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말 못하고 삼킨 마음들 조용히 꺼내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